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론 전략을 세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점검에 나섰는데 특히 헌정사 최초 첫 현직 대통령이 밝힐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안 의결 73일 만에 진행되는 마지막 변론에서는 그동안 못다한 증거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순서로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최후 의견 진술이 이어집니다. 관전 포인트는 별도의 시간 제한이 없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건 헌정사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 당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 때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서를 20분가량 대독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고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되고 중대성도 같이 판단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공개 없이 변호인단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전체 변론 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이어 변론 하루 전까지 구치소로 접견한 변호인단과 변론 전략을 논의하며 직접 최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 기일에 선고 기일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추후 날짜를 잡아 통지할 걸로 예상되는데 전례에 따라 다음 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도 최종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어제 10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집필해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변론 진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국민께 내란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73일 만인 오늘 변론 종결됩니다. 이제까지 증언대에 선 인물만 16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정사 초유의 순간들도 이어졌는데요. 송재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1차 기일 이후 42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제까지 거쳐온 정식 변론만 10차례, 16명에 달하는 증인이 헌재 심판정에 섰습니다. 17차례 변론을 열고 25명의 증언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그 숫자는 적지만 양측 신문에 더해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까지 쏟아지며 기일마다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무엇보다 헌정사 초유의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에 전례 없는 법원 습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헌재 주변에 차벽이 세워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변론 시작 직전 구치소로 되돌아갔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구속 이후 변론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직접 신문을 통해 증언을 이끌기도 했고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증언 신빙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갈수록 적극적으로 오래 발언해온 윤 대통령은 오늘 또 한 번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직접 탄핵 심판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탄핵 사유를 둘러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까지 걸쳐 탄핵 심판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한지 따져야 합니다. 계엄 선포라는 행위와 명문화된 포고령이 있어서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양측 주장과 법리적 해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봉쇄와 장악 시도는 그 자체로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할 중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 헌재는 군 사령관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대에 세웠고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이 증명됐다는 국회 측과 달리 대통령 측은 공작의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최종 변론만 남겨둔 탄핵 심판. 양측의 막판 총력전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치권도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입장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기류 속에 헌법재판소 비판을 자제했고 야당은 그간 계엄 정당성만 호소한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하루 전,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퍼붓던 헌법재판소 편향성 논란의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단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으로 화살을 돌렸고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물론 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국민 사과나 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 선처 요구, 임기 단축 개헌 약속 등이 들어가면 최근 부진한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란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차 변론 기일 동안 반성은커녕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부정하기만 했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쪽으로 마지막 변론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도 망상,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십시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윤 대통령 파면은 필연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번째 마지막 청문회를 엽니다. 출석 요구 명단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 조지호 경찰청장 등 증인 64명과 참고인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명단에 포함되는데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된 이유와 배경을 두고 여당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김 차장이 비화폰의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경호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직원들의 우려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대통령 경호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보안폰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연루된 고위 군경 관계자 등이 사용한 보안전화인 비화폰을 가리키는데 경호처가 관리 주체입니다. 문서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됐는데 그보다 닷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은 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하면 통화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제155조 관련 문제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김 차장은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차장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해당 문건을 검찰에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문건이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부합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과 관련한 김 차장과 직원들 진술이 상반되고 문건 내용과 직원 설명이 배치되는 부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볼 때 비화폰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 것이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으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3차례 연속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적정했는지 심사해달란 건데 2차례 기각된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